네, 3월 19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채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박성태입니다. 네, 존재 자체가 보배인 장성철입니다. 어떤 의미죠? 김준일 대표가 저를 자꾸 험담하고 다녀가지고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막 계속 험담하고 다니잖아요. 아니요, 그러진 않으셨고요. 많은 정보를 주실 거라고 근데 예고하고 봤는데 가셨습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예? 좀 보배예요, 보배. 존재 자체가 그 보배입니다. 선방위가 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셨죠. 왜 준일이 편들어요? 아니요, 두 분 편 다 같이 드는 거죠. 기분 나쁜데? 자, 자, 갈래. 혼자. 그러면 장성철 공론센터 화내세요. 소장님. 예! 자, 그래도 제가 직책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실장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존재 자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저는 장 소장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아닌데요. 아 그래요? 예? 혹시 갖고 있을까봐 죄송합니다. 네. 자, 그 김행 전 장관 후보자 한번 불러요. 동접자. 누구랑 같이 모실까요? 우리 그 담당 있잖아요. 박성태 앵커님. 네, 저는 어떤 카운터 환경에서도 파트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오, 되게 차분하게 막 그럼요. 설명도 잘해주시고. 저는 뭐 자, 그런- 자, 들어보세요.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거든요. 실컷 설명했더니 못 들은 척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자, 저희가 이 두 분과 함께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정치 이야기, 선거 이야기 좀 속 편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여러 차례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3월 30일 오후 2시에 노무현 센터에서 만나뵐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자막 나가고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신청 많이 들어왔어요?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럼요. 저희는 히딩크. 지금 470명 들었구나. 500명 가야죠. 예. 그때 조국 전 장관 불러요. 저희가 선거 앞둬가지고 이제 후보자는 조금 부르기가 고민이 비례라서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 안 그래도 어제도 박전 원장이 추천하고 가셨는데 저희가 약간 고민이 네. 있습니다. 뭘 대신- 고민해요. 뭐 그러면 아니 그럼 장 소장님이랑 또 사진 찍으려고. 선거 앞두고 안 되는구나. 네. 자, 말말말 바로 들어가시죠. 저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장 소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잘 들어요. 어? 잘 들으라고. 저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칼 맞을 수 있어. 잘 들어. 이게 아니라 아이 저기 옛날에 저기 그때 예. 1988년 노태우 정권 때인가 정부 때인가 88년입니다. 그때 노태우 정부 때 그때 아이 네, 정보사에서 네. 아이 그 저기 중앙 뭐 지금 경제신문사 이거 연기하는 재연? 네. 이렇게. 경제신문사 그 기자 있잖아. MBC 잘 들어봐. 예. 그때 막 이제 정보사 직원들이 가가지고 그 회칼로 이렇게 두 번 한 거. 아이 그 자기네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지금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우리 윤석열 정권은 우리 이러면 칼 맞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정권은 그런 일을 안 한다고. 허벅지? 옛날에 그랬지만 윤석열 우리 정권은 안 그런다고. 지금 농담이에요? 그때 세무조사도 근데 왜 떨고 있어? 세무조사도 했지만 우리는 안 알겠습니다. 한다고.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떠는 것도 힘드네. 네. 허벅지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 저 같은 사람이 권력을 없잖아요. 예. 제가 그냥 술 마시면서 아니면 방송 중에 농담으로 어이, 자꾸 나 욕하면 내가 진짜 막 한 대 때릴 거야. 이거랑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의 참모가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한다고 한들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받아들일 기자들이 어딨냐고요.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사람한테 들었어요. 오, 단독 취재. 박성태의 단독 취재.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니 충분히 대단하십니다. 물어봤더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점심자리였기 때문에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쉽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나왔는데 듣다 보니 이건 좀 선 넘은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약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텍스트로만 보면 훨씬 더 심하긴 하지만 근데 아무리 분위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라도 해선 안 될 말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농담이더라도 해선 안 될 말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특히 타인 간에는 더 해선 안 될 말이 있는데 기자들을 상대로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기자들 그러다가 칼 맞았어. 축약하면 요거잖아요. 비판하면. 그렇죠. 비판하면 칼 나는 맞았어. 말이 안 나한테 되는 하는 거예요. 소리인가? 내가 연락이 비판했잖아. 그럴 수 있네.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겁나더라. 심지어 저도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꾸 그렇게 하다가 칼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뭐 저도 인간인지라 쫄리죠. 저는 밤길 조심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낮에만 다니는구나.
아니, 그래서 반방송을 안 예, 해요. 두 분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와 별건으로 아까 장 소장님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이 다는 댓글과 권력자가 하는 이야기의 무게감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받아들이기도 다르신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강제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법과 규정,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만약 MBC 기자가 뭡니까 그냥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은 황상무 수석이 방통위에 전화해가지고 저 MBC 기자가 뭔 말이야 나한테 지금 이랬는데 MBC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시겠지만 근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것이다 아니면은 저러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비판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권력자가 저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폭력적인 말로 그랬지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네, 물론 특히 일반인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실제 이틀막 사건들이 진보당 강성윤부터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3차례가 있었고 그런데 언론을 향해서도 뭐 틈만 나면 중징계, 과징금, 법정 제재를 들어가요. 방송사들은. 그러면은 제어가에 이게 엄청난 부담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물론 방송사들이 다 소송 걸 거고 소송 걸면 아마 다 이길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냥 막 하고 각 언론사들은 돈 들여서 소송에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입틀막 정권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의 고위직 수석이 차석도 아니에요. 수석이 그러다 칼 맞아 이러면 안 되죠. 네. 근데 더 문제는 왜요? 하지 마. 예. 하라고. 더 문제는 예. 더 문제는 나도 궁금하네. 더 문제 대체 뭐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더 문제야. 아 더불어민주당이 더 문제예요? 왜?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떤 야당으로서의 지적을 제대로 못하는데 더 문제는 대통령실의 반응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가짜, 허위, 악의적인 보도에 의해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황상무 수석은 절대로 사퇴를 안 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인식이 잘못됐죠. 좋아요. 그냥 사퇴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국민의힘 선거 폭망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수도권에 있는 후보자들이 제발 좀 그만두라고 이종섭, 황상무 제발 사퇴시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방금 전에 윤상현 의원이 이거 완전히 이거 인천 민심 날라갔다. 이거 사퇴시켜야 된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냐고요. 근데 고집과 신념으로 싫어. MBC 나빠. 악의적인 보도 싫어. 절대로 그만 못 둬. 이게 맞냐고요. 제가 워딩을 적어왔는데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황상무 수석 개인의 발언을 대통령실 전체의 언론관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 그러면 자르라고.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이랑 다르잖아요. 자르라고 그럼 그러면. 잘라야지. 왜 같이 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죠? 안 되죠. 네. 아, 쉽게 수긍하네. 네. 제가 박 실장님한테 궁금했던 게 여튼 기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자 생활 오래 하시고 사실 정치부 오래 하셨는데 네. 이런 이야기 비판 보도 혹은 뭐 이제 상황과 관련해서 관계성에서 이런 말 혹은 취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건 술이 아무리 취해도 할 수 없는 얘기죠. 본인의 저는 야 니네 그러다 칼 맞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2020년대에 살고 있잖아요. 1960년대 아니에요. 80년대에도 이런 일은 사건이 80년대에 일어났구나. 80년대가 끝이어야 되죠. 지금 뭐 어느 때입니까? 저는 방송 처음 시작하고 나서 댓글에서 완전히 살해 협박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기억 남는 최악의 댓글이 뭐냐면 장성철 저놈은 사지를 찢어서 광화문에 까마귀 밥을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찍는 게 능지처참이잖아요. 내가 뭐 저 문재인 정권 좀 비판했다고 그렇게 막 사지를 찢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도 앵커 브리핑 할 때 뭐 그런 댓글을 많이 받았어요. 이메일로. 근데 이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야 이 XXX야, 야 이 WXWX야, 삐삐삐. 예. 너는 이 뭐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인지상정이에요. 밤길 조심하겠대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막 와요. 그러면은 저 사람인가? 그럼 사람이 맞아요. 그 공포를 느껴요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덩치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혼자 이렇게 어두운데 안 가려고 그렇게 돼요 사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농담이더라도 이런 말을 해선 안 되지요. 그래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상무 수석을 지키려다가
총선 폭망하게 생겼다. 황상무 수석과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바꾸실 거냐. 총선에서 패배하면요.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시사인 유튜브를 꼭 보시고 꼭 자르시길 바랍니다. 그거 이거 해시태그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장 소장님 이름은 빼야 된다. 안 빼고 예. 해시태그 환영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해시태그를 해야 대통령님이 이걸 보죠. 아니야. 아니 보지 그럴 말고. 때 사실 이제 이렇게 모셔야 될 분이 있는데 네. 예, 뭐 이렇게 대통령이 주로 보시는 유튜브에 나가시는 분들. 네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방금 콜백이 왔는데 뭐라고?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아, 방송 중이셔서. 제가 나오라고 받아요, 했어요. 지금 그냥. 나온다고 아, 했어. 그러니까. 라이브인데 못 돼. 아, 진짜. 화요일 날은 나올 수 있다고 했어 저한테. 예. 꼭꼭 한번 나와주시길.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두 분의 충언이 대통령실로까지 전해질 수 있다. 네. 예. 저는 꼭 충원은 아니에요. 제가 꼭 충성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그러니까 나라를 그냥 생각하는 마음. 예, 그런 정도는 뭐 예, 얘기할 수 예, 있겠는데 예. 뭐 대통령에 대한 충원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네, 그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충원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께 누가 충성. 저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시죠. 가끔 개에 충성할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자르라라는 게 국민의힘 네. 전반 여론인데도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통령이 이 사퇴를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지나면 황상무 수석은 사퇴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종섭 대사 건은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둘 다 안 들을 거냐? 근데 이제 총선 민심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한 금요일 정도쯤에는 혹시 황상무 수석은 잦은 사퇴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그냥 제 순전한 예측이에요. 박성태 예측. 취재한 게 아니고 예. 어제 방구석에 이렇게 가만히 보다 예. 누워있다가 예. 그러겠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절대 취재한 게 아니에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 왜냐하면 둘 다 막히다가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국민의힘 접전 지역의 한 후보랑 물어보니까 그 후보 하는 말이 미치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대통령실이 미치겠다라고 해요. 총선 패배를 원하는 거야? 아니 대통령께서? 아니 대통령께서 총선 제가 승리하면 안 돼. 뭐 그것도- 이렇게 결심해가지고 그것도 좀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윤한 갈등 2차전 나오면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은근히 한동훈 위원장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상상도 제가 어젯밤 11시쯤 했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잘 돼야 총선 승리하는 거고 그래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 안 되게 해서 총선에서 패배해. 그럼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거의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뜰 때 대통령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이 약간 오르고 심판론이 좀 줄어들 때 대통령이 잘하고 있나 하다가도 이것 봐라 이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말이 나올 뻔했는데 왜 웃으세요? 아 연기가 그럴싸하셔가지고요. 이것 봐라. 그러고 일주일 뒤에 정말 이 윤한 갈등 나왔잖아요. 저는 이성적 접근이 아니라 감성적 접근을. 그럼요. 저희 사람과 소통도 사회 나갔습니다. 저거 하니까. 대통령이 지금 되게 화나 있대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에 의하면 예. 장해찬 이렇게 자른 거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 있다. 경로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도 뭐 굳이 나쁜 건 아니네. 제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어. 뭐 이런 느낌은 약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경로를 골라 오셨는데 그 말말말로 넘어가면서 이야기 해보실까요? 근데 네. 자유 시간은 왜 있고? 아니 우리 얘기하는 게 뭐 볼 게 있다고 12,000분이나 이걸 보고 계세요. 진짜로? 딴 데 보세요. 딴 데. 아니 왜요? 그래, 많이 더 많이 오시라고 아니 하셔야죠. 우리 얘기를 못 하러 들어요. 딴 데 보세요. 아니 경로하신 건가요? 아니 12,000명 보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한 7,000명까지 그냥 막 했는데 12,000명쯤 되면 조심해야 돼. 제 말 잘 들어주세요. 예? 저희 거 보지 말고 딴 거 보십시오. 예? 잘 들어주세요. 정제된 표현만 써요. 12,000명 보니까. 그래요? 자, 더 보셔야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보세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경로했다고 서정욱 변호사가 자기가 알기로 예.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꼭 어제 한 오셔야 방송에서 되겠네요.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대통령 경로의 일상화예요. 너무 자주 경로해. 그래서 화를 막 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장 소장님이 저랑 같이 뭐 있는데 막 말만 하면 화를 내요. 그럼 제가 무슨 장 소장님의 충성한 일도 아니고 힘들어요. 나도 편히 살고 싶은데 그럼 멀어지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 했어도 안 해요. 지금 대통령실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참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왜? 경로하니까. 왜 경로하니까 얘기를 안 하냐? 무슨 볼일 났다고 내가 대통령이 경로하는데 거기서 충원했다가 욕만 뒤지게 먹고 나가겠어요. 그거는 장 소장님만 할 수 있어요. 욕 뒤지게 먹고 쫓겨나는 거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쫓겨나는 일단 거. 그거는
마치 궤도에 올라간 기차처럼 그냥 정해진 순순이에요. 충원하면 욕 뒤지게 먹고 쫓겨난다. 아. 이건 삼박자예요. 그냥. 예.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충원을 안 하는 거죠. 장 소장님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일단 바깥에서 계속 충원을 하잖아요. 국민의힘 잘 되라고 충원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바로 앞에 없으니까 이렇게 충원을 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는 못 해요. 왜? 경로에서 한 번만 이 XX 소리 들으면 무슨 볼일 났다고 하겠어요. 인지상정상. 아니 저도 이제 안 하게 되죠. 국회에 있을 때 모시던 분이 이렇게 뭐 보고하는데 화를 내잖아요. 아니 보고 안 해요. 그럼 뭐 시키는 일이나 하지 뭐. 그 이렇게 돼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찾으면은 없다고 그래. 그러고 이제 피해 다니고. 그렇죠. 네. 네, 없다고 그래. 김규 기자님도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사장님이 막 뭐라고 하면 보고 안 하잖아요. 그냥 출장 있는데요. 그리고 돌아다니고 회사 오기 싫고 예를 들자면 네네 뉴스 그렇잖아요. 매일 해야죠. 네, 네. 그렇죠. 출장 어디 갑니까? 그렇죠. 고기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네. 지금 이게 일상화돼 있다. 경로가 최상병 사건도 어디서부터 나왔냐? 수사협 사건도 박정훈 대령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7월 31일 수석 보좌관에서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VIP 경로설. 예. 예. 왜 이런 걸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겠어? 라고 전해지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김기현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건 들었다라고 하고 지금 김기현 사령관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 말이 맞다면 역시 대통령 경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누구 하나 가서 대통령님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경로하니까. 경로의 일상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아둘 거 앞으로 경로하는 사람은 뽑지 말자. 충원이 없다. 7번 PD 좋았어요. 좀 강하게 긍정하고 아니, 있죠. 대통령 네. 경로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는데 아 들었어요? 풀어주시죠. 오전에는 계속 이제 기분이 나쁘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전날 뭐 이렇게 과도한 업무에 힘들으셔가지고 예 예. 저 오전에는 좀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이 좀 나쁘다.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가면은 그냥 한 옥타브가 높아져 있다.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그래가지고 비서실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의도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제가 과장돼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MSG 착착 쳐가지고 지금 놀라운 채집 과장되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비서실에서 좀 마음에 안 들고 밉는 장관이나 수석들이 있잖아요. 오전 보고로 잡는데요. 아. 가서 깨지고 와라. 그리고 이제 좀 괜찮은 분들, 좀 우리랑 잘 지내는 분들은 오후 2시 넘어서 그때 이제 보고를 하면 아주 부드럽고 그냥 오케이 바로 사인.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대요. 이것도 과장된 거예요. 이거 괜히 이거 뭐 소송 걸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이건 정말 꾸며낸 거예요, 제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꾼 같으니라고. 아하. 오전에 어떤 이제 수석이 들어서 보고를 했대요. 이게 뭐 이런 걸 하냐고 막 화려해서 집어치우라고 막 그랬는데 오후에 3시쯤 가서 다시 보고를 했대. 그랬더니 훌륭하구만 사인. 야, 오전에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보네요. 네. 그럼 해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해가 중천에 그랬다고. 넘어간 다음에 그런 게 좀 있는 건가요? 해가? 그런 영향이 좀 있나? 너무 유도신문 하시면 알겠어요. 위험해져. 알겠어요. 다른 나라에 다른 그런다 나라에. 이거죠. 다른 나라에서. 아니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 무소속 출마 관련 공천 취소 관련해서 왜 화가 난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 1호 참모 윤석열 정권의 상징적인 장해찬. 전 잘랐으니까. 예. 아 근데 막말이 문제가 돼서 국민의힘에서 판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본인이 아끼는 참모니까 감히 내 청년 참모를 컷해?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린 또 놀라운 이야기꾼이니까 아, 그냥 그죠? 상상해 보는 아. 거죠. 예. 그러게요. 그것 말고도 이번에 이제 이종섭 장관의 그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돼서 사퇴, 이렇게 지금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대통령 격려했다 이렇게 뭐 동아일보 보도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경로를 자주 하는 진짜 이게 대통령 대통령 뭐 있다고 그렇게 경로를 해요. 아이 참 내가 말 좀 합시다. 저좀 떨어주세요.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야. 그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인사권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침해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사권을 행사를 못하면 나는 레임덕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들거나
아니면은 건의하는 입장에서도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입장은 조심스럽구나. 조언하는 입장에서는 예, 되게 예. 조심스러운데 항상 당에서도 잘 나갈 때라도 아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질렀잖아요. 그렇다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봐라 얘가 이제 선을 넘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뭐지? 이제 더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밀리지 않으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성태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황상무석은 워낙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그만둬라라고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종석 호주 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밀리면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내려놓는다 레임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더 방어할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장 소장님은 누가 과연 그 뭔가 기세에 밀리냐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좀 더 나가서 이거는 실질적인 이익 다툼이에요. 뭐가 미래 이익입니까? 권력과 현재 권력의 이익 싸움입니다.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예. 다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미래 권력으로 놓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서 선거 지잖아요.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졌죠. 많은 데서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데 마이크 좀 가까이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마디 못하고 지면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생명은 사실은 어렵게 됩니다. 1차 반항, 반박, 이른바 윤한 갈등 사태 이때 이미지도 다 깎아먹어요. 그다음에 별게 없다는 거 지금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듣든 말든 일단 얘기를 해야 자기라도 이미지라도 건져요.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 이종석 대사 호주 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게 2월부터 재판에 쭉쭉 기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람들이 잘 몰랐을 수 있어요. JTBC나 MBC가 몇몇 보도를 했지만 크게 이렇게 관심을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슈에 감춰져 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종섭이 누군지 무슨 의혹이 있었는지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 한 88%가 알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럼 이제 수사 당장 해라 공수처가. 공수처가 지금 유일하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타임이 온 거죠. 공수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수사를 세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게 다 언론의 관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실은 더 데리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총선 지대로도 못 데리고 올 겁니다. 왜? 근데 뭘 감추려고 그러는 겁니까? 수사 외압 의혹이죠. 수사 외압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쭉 설명해요. 이거 한 2분 30초 정도 걸리는데. 이재명 얘기 지난해 현재 7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민주당 그 얘기에 얘기인데. 넘어가 그냥. 잠깐만요. 근데 이 지금은 전 국민이 알게 돼서 이제 오면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종석 장관을 왜 호주로 보냈을까?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왜 보냈을까? 제가 추정컨대는 이종석 전 장관을 못 믿은 거예요. 이종석 전 장관이 막 충성하는 이렇게 무조건 그런 강하게 뭐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꼬치꼬치 해먹고 꼬치꼬치 따지면 사실은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제일 아마 이종석 전 장관이 제일 난처할 것 같아요. 아이씨, 나를 괜히 왜 호주로 보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자꾸 불러. 지금 이런 상태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감정이입을 해보면. 그러면 와서 막 물으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총선이고 뭐고 간에 이종석 전 장관은 못 오게 할 가능성이 크다. 지대로도. 예. 그거는 본인의 이익, 대통령실의 실질적인 위험 요소예요. 지금은. 그럼 호주 대사 3년 내내 하는 건가요? 이제 나중에 공수처가 소환을 하면 그때는 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소환하면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호주 대사를 당분간 취소시키고 온다? 그럴 일은 아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기계적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종석 호주 대사도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모든 정치적인 판단 행위는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로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종섭 황상무 잘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외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아마 지금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잘라라 라고 지금 어나운스팅을 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더 사태가 진전이 되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총선 승리가 어렵다, 박빙 지역도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당에서 집단적인 공식적인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커요.
이미 그러면- 오늘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던데요. 근데 아직은 개별적이잖아요. 근데 요게 1차 갈등과는 약간 판이 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1차 갈등 때는 키는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또 사퇴해. 그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싫어? 당신이 무슨 수로? 대통령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했어도 못 시키고 결국 윤리징계를 통해서 사퇴시켰잖아요. 방법이 없네? 그거 생각해보니까 총선 국면에서 내가 사퇴하라고 한 게 법에 걸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바로 대통령이 깨갱한 겁니다. 근데 지금 키는 누가 쥐고 있냐? 대통령이 쥐고 있어요. 그럼 뭐냐? 호주 대사 다시 불러와라, 취소하라. 아무래도 대통령이 싫어?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당 한 후보에도 얘기를 해보니까 방법이 없냐. 없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고민을 짜내봤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지. 짜잔. 제가 그쪽 남의 당을 걱정할 건 아닌데 짜잔. 우리 당은 어차피 없는데 짜잔. 운영위를 소집하거나 특검에 동의를 해준다고 해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대통령이랑 나는 가는 길이 달라. 국회 운영위 소집해서 이거 어떻게 보내는지 따져보겠어. 또는 그보다 더 나가면 그건 탈당이지. 그렇죠. 그 수밖에 지금 없어요. 대통령이 최상병 말 안 특검 들어. 통과시키겠다. 여야가 특검 합의해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그때 키는 한동훈 위원장이 가는 거죠. 완전 달라. 이렇게 집권 세력을 이간질 시키려고 분란을 조장하는 얘기나 하고 다니고. 알아챘어? 와,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그거는 돼. 이제 대통령 탈당하라고 그래서 눈치가 빠른데? 여당의 보기와는 지위를 달라.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거라서 그것까지는 안 되고 보기와는 달라. 아마 물밑 조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공사적으로 대통령에게 이 사람들 정리 안 하면 진짜 총선 진다. 총선 지면은 당신네들은 진짜 그냥 레임덕이다. 국정 운영할 수도 없다. 여러 가지 특검 다 통과되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할 거예요. 설명해도 안 들어요. 설명해도 들었을 거면 진즉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관상을 화가 딱 있는데 보면 안 들어요. 근데 환상을 안 들었어요. 화가 가라앉아서 좀 냉정함을 유지하다 보면 들을 네. 수도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텔레그램이나 전화로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한테 네. 지금 민심이 가장 네. 만만치 않다. 네. 제가 볼 예. 땐 대통령 MBTI가 듣는 MBTI가 아니에요. 아, 그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자고 하셨으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긴 아니, 한데 더 저도 있어요, 하나만 더. 더 궁금한데 이용 의원이라든지 김은혜 전 수석까지도 대통령의 뜻과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 엄청 섭섭한 거 아닌가요? 아니 섭섭하겠지만 네.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 배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한 거죠.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내가 득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 오로지 그거예요. 지금 대통령 뒷전이에요. 뒷전. 그 정도로 민심이 안 좋다. 안 예. 좋죠. 대통령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이용 의원이 이종섭 대사의 호주론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방송 인터뷰에서 요거를 이제 대통령의 메신저까지 이런 얘기를 해? 라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쪽 여권 관계자한테 했더니 이용한테 지켜가지고. 아니 사실은 제가 이용 의원하고는 굳이 따지면 특수관계가 좀 있는데 굳이 연락한 적이 그 전에 없어서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잘못했어요? 자꾸 그거 부시지 말래. 왜 자꾸 부시고 그래. 예. 근데 뭐냐면 저거 까먹었잖아. 자꾸. 네, 그 특수관계가 있어서 예. 직접은 못하고 알아봤다. 그냥 이용 의원 대통령이랑 관련돼서. 각을 확실히 잡기보다는 묻다 보니까 본인도 그냥 본인 지역구 하남 갑에서 그거를 두둔하다가는 말도 안 된다는 상식에 아주 어긋난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냥 얘기했을 거다라는 주변 지인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럼 누구랑 비교하면 되냐면 장해찬 후보랑 비교하면 돼요. 장해찬 후보는 뭐가 말이 안 되냐, 말이 된다라고 무서워 나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부산 수영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크게 이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의 결집에서 그 표라도 내가 얻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라는 거고, 근데 하남 가면서 그렇게 갔다가는 탈락이거든요. 근데 어제 예찬이 때문에 아주 김준일 대표랑 막 내기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방송에서 김준일 대표가 저기 선당호사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접을 겁니다. 그랬지. 출마하지 않는다.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김준일 대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기계적인 형평성을 기억해서 나는 탈당할 거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때 분명히 나는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해서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할 거다. 그때 그게 맞았어.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계적 있습니다. 균형을 위해서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유시간. 자유시간. 그래서 김준일 대표의 예측력보다는 제가 더 뛰어나다. 그래서 저는 존재 자체가 보배다. 김준일 대표는
존재 자체가 문제다. 이상한 그렇게 상담을 정리해 뽑죠. 네, 선방위에서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제가 이야기가 여기 자유 시간을 딱 가져왔잖아요. 네. PPL이 아니에요.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왜? 자유 시간 이럴 때 참 괜찮은 과자인데 음. 뭐냐면 장해찬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겠다. 진짜? 윤석열 총장처럼. 뿔이 있어? 옛날에 무소가 코뿔소예요. 알아요. 뿔이 이러고 있어요. 그거 하나가 개가 뿔이 있냐고. 개는 아니지 코뿔소라니까. 아니, 그 장해찬 친구가- 후보를 아, 말하는 거죠. 비유. 장해찬 예, 후보가? 예. 무소가 장해찬 후보가. 자, 그래서요. 헷갈리겠죠. 예. 얼른 고마워요. 예. 날 구해줬어요. 예. 근데 지금 전 국민이라고 하면 안 되거나 많은 국민이 이종섭 대사의 호주론 황상무 수석의 칼빵 발언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해찬 후보는 이종섭 대사 그렇게 가는 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불교 경전에 있는 얘기예요. 모든 집착을 버리고 그냥 공술의 공수거 혼자 의연하게 가라. 근데 지금 장해찬 후보는 어떻게 돼요? 배지 달려고 온갖 집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제가 장해찬 후보에게 자유 시간을 주고 싶다. 아, 이 다 큰 그림이셨군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다. 얼른 하나 드시죠. 방송은 구성이 중요해 이렇게. 예. 사실 제가 괜히 갖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어디 제거야? 혜태 제거를 아는 사람은 1도 없어요. 아. 그냥 이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 시간을 갖고 편하게 있어라. 무쇠 불처럼 네. 혼자 가지 말고 있어라 그냥.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담이지만 김은지 기자님이나 앞에 계신 PD님들이나 대표님들이 이 방송하기 너무 이제 신나겠어요. 아니 방송 이제 한 15,000명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 대단하다. 신나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두 분 덕분이죠. 한 150명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 할 맛도 안 나잖아, 솔직히. 두 분 덕분입니다. 처음에 네. 우리 할 때 300명이었어. 아니 지난주에 김행 후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요. 김행 전 후보자가 비례대표 들어가는 거 주목하라고 가셨잖아요. 예. 근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거 어떤 의미라고 제가 이해하셔야 돼요? 주목했다가 안 들어가서 그러고 주목 안 했어요. 아 그게 끝인가요? 아니 주목하고 있어 눈을 부릅뜨고 주목하고 있어 안 들어갔잖아요. 아. 안 들어갔네. 그리고 아. 딴짓했어요. 아 네. 예. 그게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잘 얘기하던데 주목했는데 빠져서 대통령실이 또 경로했다. 이름을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고 왔습니다. 김모 씨라고 얘기했구나. 예. 네. 예. 그런데 그 전주에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 CBS 사태가 있었잖아요. 나는 초콜릿 네. 샤워. 한판 승부에서 그 현장에 계셨죠? 현장에 있었죠. 예, 네, 예. 현장에 있었는데 박지원의 한판 승부에 그거를 예. 봤으면 도저히 공천을 줄 수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대통령실은 그래도 모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아 그게 결정적 장면이었을 수 그 있다. 전에 장 소장님이 지난주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는 정말 내가 소신껏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 주변 지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통령실의 압박을 많이 뺐고 일단 이철규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주기현 전 검찰청 수사관 광주시당위원장만 얘기를 하는데 명분이 있으니까 그쪽만 얘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호남 인사를 배려하지 않았다. 얘기 안 한 몇 명이 저도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서 종로. 그런데 우리는 김행 후보자에게 자유시간. 예. 아 굉장히 구성이 탄탄하시네요. 방송 경력이 예. 벌써 25년.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역구 비례대표 단 한 명도 내가 추천 안 했다. 사천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대단히 의식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이 또 하필이면 그 문제 제기를 바로 해서 유난 갈등의 또 다른 라운드가 시작되나라는 근데 제가 생각이 봐도 들더라고요. 문제될 만한 인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취소가 아웃됐죠? 됐는데 네. 그 외에도 좀 몇 분 눈에 좀 띄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해주시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무죄되는 분들이 있는데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군데서 문제 제기가 왔기 때문에 이철규 사무총장이 총대를 메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대통령실에서 보낸 것과 관련해서 반영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대통령은 되게 화가 났을 것 같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 비례대표 선정이 있어서 전혀 아무런 관여나 참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화가 나지. 제가 여권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여권 핵심 관계자의 전언을 들었거든요. 근데 위에서
대통령실에서 비례대표 순위까지 다 고려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 라고 전언을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직접 들은 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책임질 수 있죠. 제가 또 하긴 그것도 책임져야지. 이런 나도 재밌는 이야기꾼이었군. 아니 이거는 명백한 이거는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이에요. 이거 그럴 때 법적인 자유시간 문제가 얼른 될 수 주십시오. 있습니다. 이거 이건- 확실하게 하세요. 이건 조선 중기의 설화집에서 한 대목을 본 것 같아. 조선 중계에도 비례대표가 있었어? 설화집에 이게 나오더라고. 야, 그 진짜 2024년에 성견지명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성견지명 있네 완전히. 세종실록 지리지 25페이지 아니 그건 됐어요. 이건 네, 너무 나갔어요. 네. 사과드릴게요. 아, 예. 사과까지. 예, 정보 바로 사과하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여권 핵심 관계자가 상당히 난처해하고 열받아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걸 지인에게 하소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특정인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 얘기는 제 추정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난 못 해먹겠다. 이런 고민을 토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못해 먹겠대요. 그 여권 핵심 관계자 13번 뭐 이 정도로 합시다. 근데 그러니까 공천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는 안 했지만 아무튼 뭐 여권 핵심 관계자라고 볼 수 있죠 현재. 그런데 위에서 자꾸 이제 압박이 오는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불만이 있었다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거기 압박이 이건 또 저는 재밌는 이야기꾼이니까 예전에 나왔던 자료면 예를 들어서 김행 후보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랑 친한 것으로 알려졌었잖아요. 전시회 본인은 근데 참석을 또 하고 부인을 했죠. 본인은 부인을 했죠. 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혹시 친한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탈락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추정컨대는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오디오 갑자기. 경로에 예. 한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앞서 저희 뭐 생각해 보니까 김준일 기자가 얘기하는 거 똑같네. 근데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말만 귀엽네.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얼른 지금 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조심하게 되네. 아니, 참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더 질문을 못하게 만드시는 아니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예. 저는 상당히 불쾌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싫다니까요. 네. 자리 바꿀까요? 굉장히 장 소장님이 주는 자유 시간 먹고 싶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3월 30일 날 오시면은 예. 와, 자유 시간 드리겠습니다. 3월 야. 30일 노무현 재단 2시 오후 2시 오후 2시에 예. 그 공개홀에서 저희들 보실 유튜브 수가 공개 있고 방송합니다. 자유시간 달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러세요. 자유시간 달라고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은 제가 자유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자유시간 미니 말고 큰 걸로 좀 사달라요. 야, 네. 정말 이 자연스러운 한 진행 입감도 안 돼. 훌륭하십니다. 네. 요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요? 개혁신당 비례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김준일 대표가 지금 시사평론가가 예고하고 가셨어요. 장 소장님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다. 모르는데요? 나 아니, 뭘 좀 정말- 아는 이야기를 아니, 해주십시오. 정말 몰라요. 아, 그러세요? 모르는데 네. 비례 2번 어떻게 된다? 아니 몰라요. 모르는데 비례 2번 그 얘기는 못한다. 그 얘기하면은 그거구나. 그 얘기하면은 되게 개혁신당이 곤란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그쪽에 실무자분하고 일요일 날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죽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죽겠어 그랬더니 비례대표 정리하는 게 너무 머리 아파요. 큰일 났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례대표 신청해가지고 상위 순번 받으려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적으면 1명, 많으면 3명 뭐 이 정도까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3명 안에 들어가려고 1, 2, 3번 들어가려고 좀 어마어마한 눈치 작전과 압력과 모종의 정치력들이 막 동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골치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공관위원장님도 지금 상당히 머리 아파 내가 이거 못하는 이다 있지 뭐지 이게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돼야지 좀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그림이라고 제가 보세요? 봤을 때는 지금 그냥 지역구 나가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저는 비례무새이기 때문에 1번 양양자, 2번 이준석, 3번 허은하, 4번 천하람 이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후보 등록 안 했으니까 빨리 바꿔서 후보 등록해라. 도장 찍어가지고 내면 되는 거야. 당사자 동의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자, 추천장 그냥 도장 찍어가지고 내면 돼. 댓글에 당대표실에 있던 분이어서 스케일이 다르네. 도장이 제일 중요해요. 예, 댓글에 김종인 2번이라고 있다는 김종인 위원장님은 안 하시고 어쨌든 되게 골치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정숙 의원, 그 다음에 김용남 의원, 정책위 김철근 의장. 사무총장, 예, 예. 이기인 도의원 이런 분들이니까 어떻게 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다들 이제 사실 가깝고
또 고생한 분들이어서 근데 이제 누구를 줄지. 이준석 대표는 마음에 딱 정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아 마음에 정해놓은 게 이 씨예요, 김 씨예요? 몰라요. 자유시간. 네. 네.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안 해요 오늘? 네, 그 이야기 해야죠. 박용진. 마지막으로 저희 좀 마무리하죠. 오늘 밤에 나오거든요. 네. 오늘 밤에 네. 너와 내가 둘이서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조수진 변호사가 되겠죠. 마이너스 55%인데 어떻게 이겨요. 근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에 후보?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폄하 발언, 비하 발언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비판받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다 칭송해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 반대하고 비판하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컷오프 시키고 탈락시키고 룰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예리하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리해요. 설득력 있어요. 가만히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눈치도 빨라. 네. 하여튼 그래요. 네. 박앵커님 어때요 생각을? 아니 뭐 예리해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단결을 얘기해서 단결을 해치는 분을 그렇게 컷오프를 했고 하위 10% 20%로 감산을 했으면서 과거는 또 그렇게 다니는 건 지금 이율배반적이다. 그 말은 설득력 있다고 보고. 아니 그리고 말이야 원래 룰대로 해야지. 그것도 룰도 뭐 전국 권리당원 70%그 지역 권리당원 30% 이상한 룰을 또 갖다가 바꾸는 게 어딨어요. 그거는 그냥 야 박용진 너 나가 그냥 지분거리지 말고 나가. 너 민주당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너랑 같이 숨 쉬는 것도 불쾌하니까 너 나가. 이런 거거든요. 왜 이래야 되냐고요? 왜? 예? 그렇게 너그러운 이재명 당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그 당대표가 왜 그러냐고. 저는 일단 양문석 후보를 얘기를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이제 순순히 비판의 자유 측면에서. 근데 당시 썼던 표현들이 과격하고 사실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들이에요. 그 부분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되죠. 근데 거기 그때만 그랬냐? 그 뒤에 나온 게 쭉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징계를 받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수박 발언, 수박의 뿌리를 잘라내러 간다. 전해철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징계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과거부터 쭉 그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자라면서 했던 게 너무 극단적인 언사들, 서로 상대방의 악마화 이런 거잖아요. 저는 정치의 기본이 기본적으로 설득과 조율이라고 보는데 거기랑은 제일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도 많은 분들을 윤석열 정부의 전사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전투도 품격이 있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부분이다. 너무 양극단으로 하는 거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양문석 후보가 사실 안 맞는 거 아닌가. 나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방송하는 거 봤어요? 딱 이 얘기를 내가 제일 처음 했었는데 며칠 전부터. 지금 사실 내 것도 안 봐. 카피했다라는 주장을 내 봤지? 것도 아니 내 솔직히. 것도 안 봐서 내가 형 거를 볼 시간 없을 것 같은데. 본 것 같아. 근데 거의 비슷한 얘기.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잘 맞다고 하는구나. 이거 싫은데. 자,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 이야기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가 저희 방송 왔다 갔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파이가 더 커지는 거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갔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이 계속 여론조사상으로는 계속 좀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피크다, 어떤 분들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피크라고 봐요. 약간은. 왜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도할수록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게 윤석열 정부가 무도할수록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 이미지는 사라지고 피해자 이미지가 점점 커질 것이다. 그래서 힘을 그려서 갈 거다. 그런데 그때는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냥 자기들 문제에 빠져서 제대로 대응을 못할 때고 지금은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박용진 의원 그렇게 경선룰을 만든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전열을 재정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은 나눠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들 논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좀 가져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 이것과 관련 없이 그냥 정당 지지율은 뭐 저는 15에서 18% 정도가 맥시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선거되면 좀 더 결집하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해도 조국 혁신당은 사실 상당한 성과죠. 예. 창당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네. 상당히 얼마 안 됐고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은 사실 조국 전 장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조국 전 장관 문제부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계기로 조국 전 장관 문제부터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도 엄청나게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공정과 상식이란 이름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무도하게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뜨는 조국 대표가 힘을 모으고 새를 결집할 수 있는 이걸 또 대통령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는데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 선밖에 한참 있죠.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그냥 공상이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조국 대표를 확 띄워주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둘이 짰나? 네. 어쨌든 저는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박 앵커님의 분석과 같은 분석을 했었거든요. 어제 몇 시? 그럼 내가 되게 올드한 분석 같잖아. 근데 오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근데 이제 네. 어제 밤부터 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저의 전망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 몇 시에요? 나도 확인해 보게. 10시 반. 10시 반. 아, 그때 잤네. 그 조국혁신당이 20% 이상의 정당 지지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과 그러면은 1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서 22대 총선에 가장 주목받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나온 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실망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왜 찍어주지? 1번부터 10번까지? 왜 찍어주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민주당 쪽 사람들도 아닌데 왜 찍어주지?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 또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호남에서 지지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조국혁신당에 대한. 네, 예. 민주당 진보 진영 계열은요 호남이 움직이면 그게 대세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는 한 50% 가까이 나오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 전망을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10시 반쯤에 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 이제 어제 집에 가서 이제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조국 직통이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동안 또 얘기하지 마. 아니 지금 얘기하라고 지금 막 다들 아 그래? 3번, 6번, 조국 7번 직통. 다들. 예, 예. 그래가지고 내가 또 밤 그동안 10시 반에. 욕한 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시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예 장관님 하면서 이제 뭐 한 옥타브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욕하려고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장관님 고생 많으시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 선생님 안 주무시고 계시군요 하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덕담을 해드렸죠.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것 같다. 되게 좀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실 것 같다. 축하드린다. 그랬더니 또 겸손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부터 좀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저희들 뭐 이게 지금이 높은 거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하나. 영입 제한? 아니 그건 아니고 비례대표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끝났잖아. 아니 대변인. 전혀 아니고 딱 뭐 하나 이제 말씀하시길래 그거는 선을 넘은 것 같다. 그건 안 된다. 진짜 영입 제한 영입 받으신 제한이 건가요? 영입 제한이 아니야. 뭐 부탁이었어.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못할 것 같다. 나는 그래도 보수파, 보수파의 전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도 과감하게 전화하셔가지고 막 자기 비판하는 거 뭐라고도 하시고 뭐 속내도 얘기하시는 거 보면 참 정치인 다 됐구나. 그래서 심상치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보면 알거든요, 우리. 저 사람이 정치 묵기가 되냐 안 되냐, 깜이 되냐 안 되냐 딱 봤는데 조국 전 장관은 정치 까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는 아직도 조국 전 장관과 조국혁신당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획관 되신 거 아닌가요? 아니야. 밤 들어보니까 10시 어제 반에 10시 전화를 반에 받았다. 전화가 와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네. 예, 전망이 바뀌고. 아니 전망은 뭐 여론조사를 보고 호남이 민심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김보협이라고 옛날 한겨레 신문 기자가 있어요. 신장식 수석 대변인, 있고. 김보엽 대변인 네. 이렇게 두 분이 또 계시고 아니, 나머지 대변인도 저뭐 있으십니다. 이렇게 당에 같이 하자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딴 거 뭐 저도 부탁을 했. 주말에 호남 사람들을 몇 분 뵀는데 지금 조국혁신당 가입한다고 막 난리예요. 몇 명은 가입되고 본인이 지역위원장 할 거라고 정치랑 아예 관심이 없던 분인데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호남의 조국혁신당 인기가 꽤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이재명 대표만으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 조금 부족할 것도 같다라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세가 막 올라가고 있고 선거가 지금 22일인가요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걸 더 탄력을 봐서 올라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한 18% 간다고 해도 전체 민주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의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합이 약 40% 정도여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하고 제가 나눈 얘기가 궁금하시면요. 3월 30일 날 우리 야.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요. 제가 마이크 끄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되게 재밌는 거였어. 내가 그걸 얘기를 듣고 와 너무 자, 장 소장님이 조국 대표한테 받은 제안이 무엇인지 제안이 궁금하신 아니라 부탁. 부탁. 네. 부탁이 지역구 궁금하신 출마? 분들은 3월 30일 아니라니까요. 오후 2시 노무현 센터에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뭐지? 자세한 되게 참여 궁금하다, 방법은 나도. 또 댓글에 고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 보시면 구성이- 자유시간하고 야. 조국 전 장관하고 제가 무슨 얘기 나눴는지 3월 30일 날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 완벽한 구성이시네요. 놀러 이 오세요. 이야기 하시려고 이거 꺼내신 건가요? 빌드업 내가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5분 동안.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통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3월 30일 우리 공개 방송 중요하잖아요. 이런 빌드업 기술자 같으라고 대단한데 정말 놀라운 마무리입니다. 오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예. 아. 두 분 오늘도 너무 재밌게 이야기 화려한 들었고, 빌드업이었어. 예. 또 화려한 고마워. 빌드업 덕분에 3월 30일 예,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정준희 교수님도 일부에 나오시거든요. 오. 예. 또 잠깐만 많은- 혹시 조국 전 장관이 축구지 잘못 걸었네요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자, 자세한 이야기 3월 30일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저희 마무리 인사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서 끝내보시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3월 19일 김은재 뉴스인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광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평소 자신의 보험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여러 채널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요. 더 믿음이 갑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분 수화하시는 거 3월 30일 공개하실 건가요? 네. 네, 3월 30일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폐기해야 되는데. 자, 그 자료 저희가 가져가도록 안 돼, 안 돼, 하겠습니다. 안 돼. 저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내일 오후 5시에 최재성 전 수석, 진수희 전 장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진 장관님, 저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내일 전하겠습니다. 네. 그럼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